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금리 인하는 0.5% 인하로 빅컷으로 결정이 났고요. 어느덧 4분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 고래들의 매수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래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보유량 변화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고래들이 매집 중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핑크색 선은 고래들의 잔고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은 고래들의 보유 변화량의 365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장기 이평선이죠. 우선 핑크색 선부터 보시면 대략 24년 1월 초부터 고래들의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3월 이후로 시작된 지지부진한 조정장에서도 고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년 코로나 이후로 불장이 막 시작됐던 때도 보시면 역시나 핑크색 선인 고래들의 잔고가 함께 증가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은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다만 16, 17년도 불장 때는 고래들의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정키로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그때만 해도 아직 시총이 작았던 때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개인들이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20년도 이후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지면서 디지털 골드라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급부상이 되었고요. 고래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차트의 유용성은 저는 19년도 이후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그 다음 이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점선을 한번 보시죠. 변화량의 365 이평선이니까 아주 큰 장기 이평선이고 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19년도 이후로 점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접어들면서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21년도 초 이후로는 해당 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로 꺾여 내려가면서 슬슬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락장으로 변환되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이때, 이 급락했었을 때는 중국의 채굴 금지나 테슬라의 돌연, 비트코인 결제 수단 취소 등의 악재 등이 겹치던 시기인데 고래들이 참 스마트한 게 보시면 이미 고점이 되기 이전부터 보유 물량을 점점 축소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얻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역시나 우리보다 스마트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괜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4년 1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365 이평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365 이평선 큰 장기 추세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큰 변화량이 누적이 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를 놓고 판단을 해보자면 아직 고래들의 매집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365 이평선의 기울기도 플러스로 지속적으로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락장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식을 말씀드렸을 때도 세력들의 수급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바로 이 스마트머니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상승장은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고래들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국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지금 주봉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3차 반감기일 부근에서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글로벌 유동성은 가파르게 증가 중인 상황이었죠. 가격의 변화보다 유동성의 변화가 훨씬 더 빨랐다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결국 그 유동성을 따라갔죠. 그리고 22년 10월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증가하기 시작을 하자 비트코인 가격도 따라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23년 10월 말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를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한 번 더 폭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추가 상승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최근이네요. 24년 6월 말 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빠르게 상승 중인 모양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등락을 반복하기만 할 뿐 거의 횡보 및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나마 오늘 새벽 금리 인하가 50bp 단행이 되어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2K 부근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과의 괴리가 조금은 좁혀진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는 오늘 새벽에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4년 6월 말부터 글로벌 유동성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죠.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이나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둔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코노믹 프로젝션 보고서의 금리 예측 중간값을 보시면 25년도 말까지 3.4%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4.4%까지 인하한다고 나와 있고요. 6월 달에 나왔던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른 금리 인하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5.5%로 계속 유지가 되었음에도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를 했는데 금리가 만약 내년까지 약 3.5%까지 인하되는 흐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은 더 증가하는 것이 수순이 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년 3월경이었죠.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금리로 급격히 인하를 했고요.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이 잠시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몇 개월 이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 뒤부터는 계속 약 2년간의 랠리가 시작이 됐죠. 주식, 코인, 부동산 너나 할 것 없는 불장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보다는 좀 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경기 침체 이슈를 잘 눌러가면서 더 건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를 하면서 마일드한 경기 둔화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 가격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은 채 다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자산군들도 결국엔 유동성을 따라갈 것이라고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대이동을 잘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